문학의 궁극적인 실현인 노벨 문학상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국어의 영광을 실현한 것이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유자효의 모국어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간단한 시조 한 편, 유자효의 모국어 들어보시겠습니다. 모국어 유자효.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제일 예쁜 우리 아기 열심히 배우는 말. 죽으면 내 무덤 앞에 서 있게 될 바로 그 말. 잘 들어보셨습니까? 먼저 강의에 앞서 유자효 선생께 저작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자효의 모국어는 한수어의 시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조라고 합니다. 두 수 이상 된 시조를 갖다가 이어질 연자,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의미의 연시조라고 하고요. 단시조, 원래 시집에 삼행시로 되어 있거든요. 초장, 중장, 종장, 연구문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육행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장별로 배행한 것이 아니라 구별로 배행했기 때문에 육행시가 됩니다. 유튜브의 화면에 적절히 맞기 때문에 배행법을 이렇게 좀 달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렇죠. 바꾸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연행을 조그만의 차이가 나게 이렇게 배열을 하기도 합니다. 신문의 그 지면 특성상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유튜브 화면도 역시 삼행시로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자막 처리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육행시로 구별 배행법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육행시로 된 모국어. 원래는 시인이 시집에 낼 때는 삼행시였는데 육행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별 배행에서 구별 배행으로 바꾸었다. 굉장히 시가 평이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자, 여기 초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1, 2행이고요. 3, 4행은 제일 예쁜 우리 아기 열심히 배우는 말. 마지막 5, 6행은 종장이 되겠죠. 죽으면 내 무덤 앞에 서 있게 될 바로 그 말. 굉장히 단순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문학의 영역에도 포함될 수 있겠다. 유자효 선생은 시인이요, 시조 시인인데 1947년생입니다. 젊었을 때는 언론인, 방송인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시인협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아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부산 1953, 부산 1953. 그러니까 1953년의 그 부산에 살던 시절. 이분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이게 열수로 된 연시조인데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도 하나의 훌륭한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역사적인 자료를 사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53년 시인의 나이 6살 때 그것을 기억을 해내어서 하나의 원체험이죠. 원체험을 기억을 해내서 시로 만들어 놓았으니 한국전쟁 막바지의 시기거든요. 1953년 같으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 하나의 사료로서도 이렇게 앞으로 개성되고 전성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 역시도 어린 아이의 눈으로, 그러니까 시인의 유년기에 해당하는 그 유년 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의 시대적인 어떤 뭐랄까 풍경을 잘 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사로적 가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의 대표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평이하고 단순해요. 이렇게
단순성의 미학을 추구하는 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 문학에서는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단순성의 미학은 미술, 건축, 실내 장식, 무슨 패션 이런 데서는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미니멀리즘이. 그 문학에서는 잘 이런 말 안 쓰는데 이 단순성의 미학이 20세기의 뭐랄까 하나의 사조로서 문학 사조라기보다는 예술 사조로서 많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굳이 문학에서 이 단순성의 미학을 말하라고 한다면 선시 정도가 아니겠느냐. 선, 불교에서 말하는 선, 아주 단순하면서도 평이한 진술을 사용하면서도 사물에 대한, 세계에 대한 궁극의 가치랄까, 궁극의 경지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안에 선시거든요. 단순성의 미학이, 그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그 뭐랄까 지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 1953가 모국어는 단순성을 미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넓게는 아동문학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시인이 말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뭐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거나 또 좀 더 폭을 넓히면 지인이라고 하겠죠. 지인이 뭐냐? 사회적인 연고를 맺은 이웃들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까지 이렇게 폭을 넓힌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쓰고 있는 말이 모국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예쁜 우리 아기 열심히 배우는 말. 연보에 보니까 좀 늦게 지인이 손주를 본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가족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2015년이든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 손주가 자라면서 이제 말문이 터지면서 뭐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우리 모국어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뭐 시를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허만하 시인도 오랫동안 부산에서 의사생활을 하시다가 그 은퇴를 하고 나서 많은 안에 시를 생산을 해내고 아주 또 수준 높은 시를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문학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종장 한번 볼까요? 이 종장이 가장 중요하겠죠. 죽으면, 누가 죽으면 시인 자신입니다. 유자효 선생 자신입니다. 죽으면 내 무덤 앞에 서 있게 될 바로 그 말. 이 우리나라 이 장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입니다. 그 요즘 또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무덤에 잘 가지 않고 막 이렇게 낙골당으로 모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묘비명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묘 앞에 글을 새겨 놓는 거, 그 비에다가 글을 새겨 놓는 것을 묘비명이라고 하는데 서양하고 우리의 전통이 좀 다르죠. 우리는 막 그냥 이름만 적습니다. 그리고 학생 무슨 청주 송시 지묘 뭐 이런 식으로 일생의 상징되는 말을 갖다가 많이 쓰죠. 남명조식 선생 같으면 처사, 내 죽을 때는 처사라고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단 말입니다. 처사는 뱃을 하지 않는 선비란 뜻이죠. 그러면 보나마나 유자효 선생이 돌아가신다면 그 무덤 앞에는 시인 유자효의 묘 이렇게 할 건데 한글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대부분 한자를 써왔거든요. 이 장묘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장례식도 그렇고요. 바꾸기가 참 힘든데도 이렇게 한글로 자기 묘미명을 새기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10여 년 전에 어머니 돌아갔을 때 묘비명을 한글로 했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제사도 모시는데 충분히 읽을 때도 한자적인 표현, 유세차, 못년, 몰 하지 않습니다. 올해 2023년 1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또 제사를 당해서 아쉬운 마음, 그리운 마음을 가눌 길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난 표현하지. 누가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자어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묘비명도 한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일생을 상징하는 한마디 말,
뭐 가령 안에 시인, 유아무개의 묘, 혹은 또 무덤, 이렇게 서게 될 말도 모국어다. 모국어는 어떤 뜻을 가진 말입니까? 이것도 어미론적으로 볼 때는 세 가지 청의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첫째는 모국어는 모어입니다. 모어, 어미 모자 모어를 모국어로 한다. 자라서 배운 바탕말, 가장 기본적인 말. 요즘은 뭐 안에 2개국, 3개국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말, 가장 먼저 배운 말을 모어. 누구한테 배웁니까 주로? 아빠한테도 배우지만 엄마한테 주로 배우죠. 그래서 어미 모자를 써서 모어라고 하는데요. 말은 어머니에게서 배우니까 어미 모자를 써서 모어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이 가장 기본을 이루는 어미고요. 그 다음 한층 올라가는 것이 국어. 모국어는 국어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 말을 갖다가 모국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안에 모국어라고 하는 그냥 국어라고 하지? 국어라는 말은 굉장히 규범적인 말이고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미 모자 하나를 더 넣으면 뭔가 어감이 달라집니다. 어떤 정체성이랄까 실존 의식이 더 강화되고요. 어감은 그냥 국어라는 말보다는 정감적이고 또 그리고 자존적이고 자존심할 때 자존적이고 또 운명적이다. 평생을 안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언어다라는 개념이죠. 모국어란 말은 국어와 똑같아. 두 번째는 똑같은 말 국어에서 앞에 어미 모자 넣어서 모국어를 한다. 세 번째는 더 청의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덜 일반적이다 말입니다. 청의가 높아질수록 뭐랄까 특수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외국어의 상대 개념으로서의 모국어입니다. 외국어는 모국어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이란 말은 고향이 있을 때 쓰지 않거든요. 고향에서 벗어나서 타향사를 할 때 고향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모국어 이런 말을 갖다가 쓸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외국에 파견 나갔을 때, 외국에서 잠시 살 때 그 나라 말, 일본어, 무슨 프랑스어, 영어와 비교할 때 상대되는 말로서 자기 나라 말, 내 말, 내가 배워왔던 말을 갖다가 모국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 동포나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의 사람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의미로 쓰는 것이 모국어다. 이 세 번째 개념으로 한다면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굳이 모국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모국어 하는 것은 두 번째 개념으로서 자기 나라 말, 그 국어의 개념으로서 좀 더 정감적이고 실존적이고 운명적이고 또 자존적인 의미, 우리말이 아주 좋아, 최고야, 뭐 이런 개념으로 쓸 때 모국어란 말을 갖다가 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죽으면 내 무덤 앞에 서 있게 될 바로 그 말은 바로 두 번째 국어라는 말, 어떤 운명적이고 자존적이고 정감적인 실존적인 느낌을 환기시키는 모국어의 개념입니다. 유자요 선생은 KBS 파리 특파원으로 오래 재직을 했는데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뉴스 내가 자주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뭐 유자오 특파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많이 나왔거든요. 뉴스 시간 때.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떠올리는 말, 이게 초장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개념이 이렇게 다 이 단계에 있는 뜻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모국어는 가장 평이한 진술 속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단순성의 미학에서 선시면서 모국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궁극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좀 선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고요. 운동선수들은 국적의 개념으로 월드컵에 나오거나 무슨 곧 안에 있게 될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루수가 미국 선수입니다. 왜? 엄마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은 자기 나라 아버지 국적, 엄마 국적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실제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아버지는 아프리카 무슨 나라 사람이고 엄마는 스페인이고 자기는 프랑스인데 뭐 이런 안에 세 가지 국적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온 축구 선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문학은 국적이 아닙니다. 문학은 국적과 관계없고 문학은 언어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영어권, 프랑스어권, 독일권 이 세 나라가 가장 많은 노벨 문학상을 배출했거든요. 영어는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영국, 호주, 아일랜드 굉장히 많거든요.
프랑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저 독일은 그 노벨 문학상은 뭐 받지 않았지만 카프카는 체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의 한 100년 지배를 받다 보니까 독일을 갖다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안에 그 저 세대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문학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권 작가, 체코 국적 작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일어권 작가라고 하는데 이 영어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외에는 좀 그 노벨 문학상 받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스페인어, 뭐 이태리어권 좀 될 겁니다. 이런 안에 영어, 프랑스, 독일어권 아닌 나라의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대부분 이런 소감을 밝힙니다. 나의 영광은 모국어의 영광이다. 이 문학과 이 모국어는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자효 선생의 모국어라는 시조를 강의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문학이 추구하는 것은 모국어의 영광을 실현입니다.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학의 궁극적인 실현이 노벨 문학상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국어의 영광을 실현한 것이다.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그 99% 한 번만 쓰던 시절에 송강정철의 시조, 서포 김만중의 한글 소설, 나라 일었을 때 1920년대의 민족시인 김소월과 한용운, 그 다 이 모국어의 영광을 실현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학과 모국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운명적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에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모국어 유자효.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제일 예쁜 우리 아기 열심히 배우는 말. 죽으면 내 무덤 앞에 서 있게 될 바로 그 말.